정미일주를 보겠습니다. 정미일주 보면 정미일주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미토가 여름미토잖아요. 그 위에 불이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 그 메마른 땅 위에 불이 켜져 있는 거. 굉장히 조열하게 느껴지죠? 한번 보면 자, 정화가 있고 미토가 있고 미토는 음해토죠. 그 다음에 정화도 음해화죠. 그래서 화생토 하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식신이죠.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미토 속에는 지장가를 보면 미정, 을, 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정은 비견이겠죠. 을은 편인이죠. 편인. 그 다음에 기토는 화생토에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 이 구조죠. 그래서 이거는 인비식 구조다. 인비식 구조다. 그래서 인비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화는 불이고, 그 다음에 또는 별이고, 미토는 메말라 있는 땅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미일주를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미일주는 화와 토고 식신 구조고 정을기 이렇게 지장간에 정을기 3개가 있고 그래서 인비식 구조다. 차분하다. 신강할 때 자신이 옳다는 믿음. 굉장히 세겠죠. 자신감이 세겠죠. 옳다는 믿음, 고집. 신약 같은 경우는 을목인성의 작용력이 강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은 앞에서 했지만 만물지 정장이라. 만물이 가장 성장한 단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정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정이 하늘이고 이 위에 이게 하늘 경계까지 쭉 뻗어 올라간 거. 그래서 잘 끊임없이 자라서 성장한 거. 이것을 말한다. 자, 정화는 별이다. 자, 별 또는 뭐죠? 달. 자, 크게 비교하면 우리가 화가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죠. 병화는 그냥 간단히 태양으로 보면 돼요. 태양은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 정화는 태양 위의 모든 불. 예컨대 별, 달, 뭐 이런 것도 있고 땅에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뭐 촛불, 전기불, 뭐 인조, 사람이 만든 인조적인 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다 이거는 정화는 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열. 그래서 용광로. 어떤 분들은 병화를 용광로로 보는데 이것을 병화는 빛 에너지로 보고 정화는 열 에너지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용광로처럼 쇠를 녹이는 것은 정화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금을 우리가 흔히 원석이라고 하죠.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석,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을 녹여서 재련해서 쇠를 만들어내려면 이 정화한테는 경금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정화가 좋겠죠. 용광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관이 되고 신금은 이미 다듬어졌어요. 이미 다듬어진 보석을 용광로에다 빠뜨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또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런 것은 오히려 다듬어진 보석은 뭐다? 햇빛에 의해서 반짝반짝 빛나면 되죠. 그래서 병신합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금에게 있어서 병화는 정관이 되고 경금에게 있어서는 정화가 정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정을 보고 정은 별이고 자, 이번에는 미토를 보겠습니다. 미토는 말리 개성 유자미야라. 자, 미는 만미자죠. 만미자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만물이 성숙해서 제 맛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땅에 흡수된 열기가 복사되어 가장 더위를 느끼는 때다. 이때는 만물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양의 기운이 음기에 쌓인다. 여러분들 운동장에 딱볕이 딱 하루 종일 내리쬐었을 때 그 뜨거운 땅바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월은 소서가 접유율이고 그 다음에 대서가 이제 그 기가 가장 왕성하겠죠. 그 다음에 미월은 금화 교역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토는 화기가 수렴되어 이루어진 토로서 결실로 가는 첫 단계. 그래서 맛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장을 멈춘 상태다. 성장을 멈추고 이제 맛을 내고 가을이 되면서 사오미 다음에 뭐죠? 신유술이죠. 사오미.
쭉 자라던 게 딱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맛을 내고 그 다음에 신유술 가면서 뭐죠? 신유술 가면서 이제 열매로 결실로 맺어지는 단계. 그래서 미는 이 팽창하는 자라는 단계에서 멈춰 있는 단계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고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미토는 뭐다? 하원이에요. 하원. 꽃이 피어 있는 동산. 하원. 보시면 이것도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해석만 읽겠습니다. 미는 하원이다. 하원이 미에 속하고 묘에 속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묘는 목이 왕하여 스스로 숲을 이루는 반면에 미는 목의 고다. 사람이 담고 온갖 꽃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니 백화를 말하기를 미 중에 여러 잡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고장지. 자, 봄에는 뭐죠? 목이죠. 그 다음에 여름은 화죠. 가을은 금이죠. 그 다음에 겨울은 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기운을 계절이 바뀌면서 이 기운을 땅에 묻는 게 이제 이 고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다 묻는 거. 자, 그러면 봄의 목은 어디다 물을까요? 자, 봄의 목이 끝나고 사오미에서 여름의 기운이 끝나고 미에 가서 멈춘다고 그랬죠. 그 멈추어서 기운을 어디다 묻냐라고 했을 때, 자, 한 계절 다음 계절에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봄의 목은 어디다? 다음 계절이 오죠. 자, 인묘진이죠. 여기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죠. 그래서 자, 다음 계절이기 때문에 미는 여기에 목은 봄의 목은 여름 미토에다가 묻고 여름의 화는 가을의 술토에다가 묻고 금은 다음 계절인 겨울인 축토에다 묻고 수는 다음 계절인 이 목의 진에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 속에는 진을 개무가 있죠. 그 다음에 축토 속에도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토 미토 속에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장지는 그 다음 계절에 고에다가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봄의 목은 여름의 토인 미토에다가 묻는다. 그래서 목은 그러니까 미토는 목의 고장지다. 그 말이죠. 여기서 보면 미는 목의 고로 그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는데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정미일주의 기본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미일주의 기본 성향. 정미일주의 기본 성향을 보면, 자, 정미는 음양오행상으로 정은 화이고 미는 토다. 정화의 은은한 불씨와, 자, 정화는 큰 불은 아니겠죠. 큰 불은 뭐예요? 병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다 보니까 은은한 불씨와 음기가 타오르는 미의 만남과 조합은 조용한 성품에 높은 이상을 품고 내색하지 않으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하는 성분과 기질을 갖는다. 높은 이상과 집념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며 조용히 추진해가는 명이다. 이것도 뭐야? 둘 다 음이에요.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음간이고 음의 토다 보니까 조용하다. 자, 이 정밀주는 솔직 담백하고 딱 화의 기질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화도 화의 기질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뭐 그렇게 오래 감추고 있지는 못하겠죠. 솔직 담백하고 사람이 진실하여 거짓되지 않으며 진취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자, 이거는 진취라는 것은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과 화는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 금과 수는 뭐죠? 수렴하려고 하는 거죠. 양심적으로 처세하여 대인관계가 좋고 남을 의심하지 않으며 독립심도 강하다. 자, 인정을 베풀 줄 알고 사료와 분별이 밝은 사람이라 실패가 적은 명조이다. 대개 예능과 특수기술에 재능이 있는데 손재주가 있으며 똑똑하고 기질과 소유욕도 강하고 독립성이 강하여 자수성가하는 경향이 많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바라기꽃. 그 다음에 서국의 재상이고 조용한 강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너무 압축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미의 물상은, 자, 물상을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 그 말이죠. 염천이 뭐죠? 뜨거운 그런 거죠. 뜨거운 그 하늘에 갈증이 심한 상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미토가 굉장히 땅에 열을 받아서 뜨거워 있는 상태고 그 위에 불이 있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이 조열하겠어요. 굉장히 목이 갈증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풀 한 폭이 없고, 자, 운동장에 뜨거운 땡볕에 뜨거웠고 풀이 다 말라비틀어서 죽어 있는 상태,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는 마른 땅의 모습이다. 이게 가장 언뜻 떠오르는 게 이 모습이겠죠. 정리하면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고 마른 땅에 열기가 간직되어 있는 그러한 땅의 모습이고 그 위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 또 양이 칼을 차고 있는 상인이 사람을 고치는 칼은 의사의 모습이고 적을 겨누는 칼은 군인의 모습이다. 자, 이게 정미를 양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양인격. 자, 이 양인격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으니까 혹시 모르신 분은 양인격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불을 운반하는 전봇대의 상이다. 자, 이게 보면 이렇게 쭉 전봇대 쭉 서 있죠? 그리고 뭐요? 이게 전봇대 전선이죠. 그리고 위에 정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우리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큰 이 전봇대가 서 있고 이렇게 전봇대가 가는 것처럼 돼 있죠. 이런 모습도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뭐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겠죠. 자, 전봇대 위에 솟은 달의 상이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미토가 전봇대고 그 위에 정화가 이렇게 있는데 정화는 뭐다? 별, 달, 다 해당되니까 그렇게 서 있는 달의 모습이고 앞길을 밝히는 형상으로 유쾌하고 활발하고 도량이 넓고 희생정신이 강하여 곧잘 베푸는 성향이다. 자, 정미는 자의로 볼 때 짚어서 그려 모으는 뭐 이런 말인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짚어서 그려 모은다는 말이. 그래서 소유욕과 동의심이 강하다. 그래서 돈은 자신이 직접 관리한대. 그래서 소유욕과 동의심이 강하다 보니까 돈도 직접 자신이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이고. 자, 미토는 뭐죠? 뺏겨가죠. 그래서 뭐다? 현침이에요. 현침. 현침이 암장되어 기의 방면에 소질이 있다. 굉장히 날카로운 무언가로 조각을 하거나 또 침을 놓거나 이런 쪽에도 소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화가 나면 포악한 기질을 드러내는 속성. 이거는 자체가 조열해서 그래. 조열해서. 자, 조열한 건 뭐죠? 폭발할 수가 있죠. 그렇죠? 위에도 불, 아래도 뜨거운 통. 그래서 이 불을 그 터에다가 저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폭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와서 뭐가 와야 돼요? 이런 경우는 물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식혀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폭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포악한 기질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다. 매사에 적극적인 행동력을 지니고 있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성품의 소유자다. 따라서 일에 있어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많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적극성이 다소 부족하므로 성격적으로는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한 점이 있다. 아까 뭐랬죠? 둘 다 은이다 보니까 좀 조용하고 다소곳하다 이랬죠.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이랬다 저랬다거나 다혈질적이고 변덕이 있는 성품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안 좋게 흐르는 경우 그러겠죠? 팔자에 수가 부족한 경우 변덕이나 식경분하고 식는 경향이 더 강해짐으로 주의해야 된다. 자, 수가 있어야 되겠죠. 수가 없으면 굉장히 조열해서 굉장히 다혈질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변덕도 심하고 그럴 수 있겠죠. 주변 사주를 보고 그게 수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자, 도량이 넓고 희생정신이 강하여 베풀지만 음성이 크고 탁한 편이다. 자, 이거는 탁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미토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음성이 크고 탁한 편으로 간혹 오해를 받는 수가 있다. 똑똑하고 기질이 강해 자기 몫을 빼앗기는 법이 없다.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소유욕 강하고 동의심 있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지식신과 편인의 내재는 언변이 뛰어나고 일의 객성과 추진력은 탁월하다. 그 다음에 재성의 부재로 일의 성과나 재정적 성취는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정미인데 미가 아까 미 속에는 미정 기가 있다고 했죠. 기는 뭐다? 식신이에요. 인성은 뭐죠? 이거는 편인이에요. 자, 인성은 뭐냐면 공부죠. 공부니까 뭐예요? 계획 세우는 거죠. 펜대 갖고 하는 거, 그거는 인성은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편인이 있어서 일의 계획성과 추진력 이런 거는 탁월해요.
그다음 식신은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식신 때문에 추진력은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식신은 뭐죠? 내 재주를 가지고 뭔가를 실현하는 것, 노력하는 것, 뽐내는 것, 재주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편의는 계획 세우고 식신은 내 재주를 뽐내는 거.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뭔가를 실행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 뭐가 있죠? 재성이 예컨대 금의 성분이 재성이죠. 여기서는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뭔가를 통해서 얻어내진 결과물을 말해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의 부재로 재성이 없어서 일의 성과나 재정적인 성취는 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 정축일주가 약간 시끄럽고 분주하다면 정미일주는 차분하고 쓸데없이 뇌와 부동하고 분주한 것을 싫어한다. 지금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죠. 자, 축토는 뭐죠? 약간 축토수는 축계신계가 있어요. 축계신기가 있어요. 근데 미토 속에는 미정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가 있어서 정축은 좀 약간 여러 가지 작용을 해준다면 미토는 순수하게 전부 뭐예요? 화의 기운으로 가는 것밖에 없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정축에 비해서 정밀주는 좀 더 단순한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침은 뾰족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의 방면에 소질이 있음을 암시한다. 아까 미토 이게 지금 미가 뭐죠? 뾰족한 거죠?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개축의 기가 작용하면 의외로 거칠고 반항적인 성격이 나타나며 이기적이고 심술궂은 성질이 나타난다. 갑자기 이게 또 생뚱맞게 나왔죠? 자, 이거 지워버릴까요? 자, 인정도 많고 착하지만 조급하고 폭발적인 성격에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측면이 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명랑한 성격의 달변이고 그 고집을 꺾을 자가 없다. 한쪽으로 자기의 고집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그리고 식신이 있기 때문에 말도 잘한다. 그래서 달변이다. 그렇죠? 정밀주는 온화하고 심성이 착하고 아까 얘기했죠. 도량도 넓고 나름대로 추진력도 갖추고 있다. 정화는 양간이 아니라 표현 방식에서 부족하지만 지금 음간이기 때문에 그러죠. 아니라서 라고 했죠. 아니라서. 표현 방식의 적극성 부족하지만 남모르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운명이다. 그래서 고생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정밀주는 도량이 넓고 희생정신이 강하여 베풀지만 음성이 크고 탁해서 간혹 오해를 받는 수도 있다. 아까 같은 이야기예요. 성질이 급하여 발끈하는 기질이 있으나 뒤끝이 없고 매사 열정적이다. 같은 말에도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기억하면 되겠죠? 자, 차분하고 쓸데없이 분주한 것을 싫어하는 사주인데 미혐침은 기방면에 소질이 있음을 암시한다. 정미일주는 인정도 많고 착하지만 조급하고 폭발적인 성격에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면이 있다. 신체적으로 다치기 쉬우므로 주위를 늘 불안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계속 반복된 거예요. 반복. 자, 정밀주의 남명은 명랑한 성격의 달변이고 고집을 꺾을 자가 없다. 신체적으로 다치기 쉽다.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자,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토의 뜨거운 기운 때문에 변덕이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많아서 불을 재워준다면 덜하지만 수가 부족하면 변덕이나 식경문하고 식는 성향이 강하겠다. 그렇죠? 자. 정밀주는 고생과 시련을 견뎌내고 자수성가로 빛이 나는 일주이다. 노력하는 삶으로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때 재물운과 이성운이 열린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여러 사람 자료를 여러 블로그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인터넷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밀주는 차분하고 원만하고 이타다. 원만하다는 뭐죠? 남들하고 원만하고 그 다음에 이타는 뭐죠? 남을 위하는 마음이죠. 그런 형이고 비판력이 아주 뛰어난 사주다. 영리하고 총명한 천재로 재치, 달변, 문장력, 기회를 가진 명이다. 기회는 아까보다 현침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제 밑속에 숨어있는 지장간에 편인과 식신이 있어서 언변이 뛰어나고 일의 계획선, 추진력이 탁월하다. 앞에서 또 했던 이야기예요. 이것도. 자, 두뇌 회전이 빠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밀접한 행동으로 매사 앞서가는 사람이다. 정밀주는 고집은 세지만 개방적이어서 무슨 일이든 비밀이 없는 사주다. 홍염살, 음욕살로 음흉한 색정적인 기질이 있어서 이성관계가 복잡해져 애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주가 될 수 있고 권력이 없으면 평지에 풍파하고 재혼과 관원이 불리한 사주로 타고난
사주 원국에 재성이 없으면 성취가 어려운 사주다. 지금 이 일지에는 재성이 없죠. 그러니까 사주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자, 음욕살을 보겠습니다. 음욕살이 뭔가? 음욕살 보면 자, 음욕살은 뭐냐면 무술, 신묘, 정미, 을묘, 기미, 개축, 경신 이 일주가 음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욕이라고 하여 말 그대로 음흉하고 색정적인 기질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이 여기에 해당되면 유흥가 등으로 진출할 소지가 많고 남성의 경우는 재혼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무술, 신묘, 정미, 을묘, 기미, 개축, 경신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만들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만들면 을묘, 정미, 무술, 기미, 경신, 신묘, 개축. 임수는 없네요. 어쨌든 이것은 음욕살이다. 그래서 음욕살이 있으면 좀 약간 색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화가 미토 위에 앉아 화생토로 설기당하여 약할 것 같으나 미토가 이미 뭐예요? 6월의 미중에 6월의 기로 미중에 정화와 을목이 있고 또한 오미합으로 정록을 끌어들여 합하여 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급금을 할 수 있어서 좋다. 도량이 넓고 위타진력에 희생정신이 강하여 만인에게 공덕을 쌓으나 음성이 높아 타인에게 오해를 받기 쉽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 또 이제 또 같이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정미의 지지인 밑속에 숨어있는 지장간에 요걸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뭐냐면 관대에 해당됩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정미 다른 거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미가 왜 관대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앞에서 12운성 이야기하면서 뭘로 기준으로 하냐면 록을 기준으로 하자. 록을.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이유를 다 설명드렸어요. 록은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거에 따라서. 근데 다른 것은, 다른 기준은 막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록을 가지고 기준하자. 그러면 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견이에요. 비견. 자, 록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죠. 비견입니다. 그래서 비견은 뭐냐면, 자, 우리 천간에 갑의 비견은 임목이죠. 같은 목이죠. 그 다음에 음양이 같은 거니까요. 자, 음양이 같은 걸 비견이라고 하죠. 을목은, 이거는 을목인데, 묘가 비견이고요. 사는 오화, 정화는 오화. 이게 지금 같아요. 양음, 그 다음에 경금은 신금과 같이 비견이고요. 신금은 유금과 비견이고요. 그 다음에 임계는 임수는 해수, 계수는 자수가 비견이죠. 그러면 무토기토는 어떻게 하냐? 무토기토는 뭐와 같이 본다? 병화와 정화로 본다.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했죠. 무토는 병화와 같이 보고 화토동법이라고 그랬죠. 화토동법. 정화는 이 기토는 정화와 같이 본다. 그러면 자, 우리가 정미죠, 정미. 그러면 정화는 미토에 있어서 어떤 위치냐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순서는 어떻게 된다? 녹, 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세 개씩 외우시면 되죠. 자, 녹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정화는 오화가 여기서 비견이죠. 여기서 뭐가 시작돼요? 녹이 시작돼요. 녹. 그 다음에 여기를 밑으로 가야 되죠. 바로 여기 옆에가 있네요. 밑으가. 그러면 자, 정화는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돌죠. 음이기 때문에. 병화는 이렇게 가고 지금 양이고 이거는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그렇죠? 대가 되죠. 근데 이렇게 아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씩 외우면 되죠.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그렇죠? 바로 옆에는 그러면은
이게 녹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생육대죠. 그러면 생육대. 요거 바로 대라고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미는 대가 된다. 그 다음에 미터 속에 이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대궁이라고 해요. 자, 대는 12신살로 월살이 해당됩니다. 자, 정화는 똑같겠죠. 대자가 돼요. 근데 여기는 뭐다? 좌가 되기 때문에 대자, 대궁. 좌, 대궁은 똑같죠. 자, 여기는. 자, 지장간에 있을 때는 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좌, 대궁. 자, 대궁에. 자, 정화는 미터 속에 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목은 뭐냐? 을목은 미터 속에 양이 돼요. 기토는 대가 됩니다. 그 표를 아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정화하고 기토는 뭐다? 카토동법에서 같다고 그랬죠. 그럼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대대. 자, 을목만 해볼까요? 을목이 미토는 뭐냐? 요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자, 미토, 을목이죠. 자, 을목이 미토에서 뭐에 해당되냐? 을목하고 미토 같은 것은 뭐다? 묘죠. 이게 뭐다? 이게 녹이죠. 근데 을목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돌아간다. 간목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렇죠? 그러면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이 되죠. 그렇죠? 절태양. 또 뒤로 오면은 여가 노광세니까 뭐 앞에가 생육대죠. 생육대. 그다음에 한 칸 뒤로 물라면 절태양이죠. 절태양. 이렇게. 그래서 미가 양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빨리 이제 요령이 생기겠죠. 어쨌든 을목은 미토에서 뭐가 된다? 양이 됐어요. 양자 대공이 됩니다. 양은 청사라죠. 양천구. 자, 이거는 이렇게 12운사하고 11신사는 아직 외우시라고. 절태양, 생역대, 노광세, 병사묘. 그 다음에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유아.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연살, 더화죠. 더화와 망신살, 역마살. 요거를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냈냐면 자, 연살, 망신살, 도화살은 삼합에서 뽑아낸다 했어요. 미가 있는 삼합은 뭐죠? 해묘미죠. 해묘미. 자, 연살은 뭐죠? 후년 방겁. 연살은 도화살이니까 연살이 뭐냐면 후년 방겁이에요. 자, 후는 뭐죠? 뒷글자죠? 첫 글자, 뒷글자는 연살.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 뒷글자는 반한살.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뒷글자는 겁살. 이런 말이에요. 자, 차례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첫 번째 글자의 뒷글자가 뭐죠? 후년 방법이니까 후가 디우자니까요. 디우자니까 뭐다? 해자죠. 이 자수가 뭐다? 연살, 즉 도화살이 되는 거죠. 망신살은 전천망육에 전천망육 가운데가 있죠. 망이 그러면 가운데 글자의 저는 뭐죠? 앞전이죠. 여기 가운데 글자 해묘미에서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 뭐요? 인이죠. 인. 그래서 망신살은 인이 되고 역마살은 충역 제월이에요. 그럼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와 충하는 게 역마살, 제살, 월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건 뭐예요? 해수와 충하는 건 뭐죠? 사죠. 사해충. 그래서 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일지하면서 그럼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신살, 과수살은 뭐죠? 호래비살, 뭐 과부살 그 말이죠. 혼자 살게 된다는 그러한 팔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사오미에서 이거는 방합에서 뽑아내요. 자 좌측에 있는 것은 뭐다? 과수예요. 여자. 이쪽에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거는 고신 남자, 여자. 자, 사오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진이죠. 진사죠. 그래서 진이 과숙이고 사오미 신이죠. 신이 뭐다? 고신살이에요. 이렇게 다 뽑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공망은 어떻게 하냐? 자, 병화와 정화는 밑에의 삼합에서 있는 글자, 앞 글자에 자, 병화는 순행, 정화는 역행. 이리 순으로 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정미를 갖고 갈게요. 정미. 자, 정미는 뭐죠? 해묘미죠. 해묘미의 요 미토의 앞 글자는 뭐예요? 묘죠. 묘. 그리고 이게 정화가 뭐예요? 음이니까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묘 앞에 역행하는 건 뭐죠? 인묘죠. 그래서 인묘가 공망인 거예요. 그렇죠? 인묘가 공망인데 인묘는 뭐죠? 정화 입장에서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이 공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병화도 해보면, 자, 병화의 일주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제1주 할까요? 병신. 자, 신은 뭐죠? 신자진 봐야겠죠. 신자진. 그렇죠? 진. 그러면 신 앞에 있는 글자가 뭐죠? 앞 글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진자죠. 왜냐하면 같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죠. 신자진 이렇게. 자, 진이에요. 그런데 병화는 뭐죠? 첫 글자가 진이고 병화는 양이니까 다음 글자죠. 진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글자가 사이죠. 그래서 진사가 공망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병화와 정화는 이것도 자꾸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망차는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보호 뭐냐면 여기 없는 것만 끌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정화 있죠. 을목 있죠. 그 다음에 기토 있죠. 기토 있으니까 이건 원래 볼 필요가 없는데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좌가 조응으로만 바뀌었지 다 똑같아요. 자, 정화를 보면 정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정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대지잖아요. 대궁. 근데 이 좌가 뭘로 바뀌었어요? 종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인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끌어올 때는 우리가 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끌인자 따를 종자 써서 인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현재 위에 여기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 그럼 필요한 것보다 요것만 필요하면 되죠. 경금하고 임수. 자, 현재는 재성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만약에 재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끌어와 보자. 그러면 경금은 뭐냐면 아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12호선 보면 대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 신금보다 쇠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임수는 양에 해당되고 갱수는 묘에 해당돼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걸 밑에서 해석할 건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정의는 뭐죠? 정의는 공부죠. 학습. 또 뭐가 되죠? 어머니. 어머니에 관한 사항, 공부 학습에 관한 사항은 이걸로 보는 거야. 대궁에 있으면서 묘다, 양이다. 그러면 느낌이 좋나요? 묘, 양이면 그다지 세 보이지 않죠. 특히 뭐 묘종 대궁이면 대궁은 좋긴 하지만 묘라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겁재 비교는 뭐죠? 이거는 형제죠, 형제. 형제를 볼 때 형제가 보면은 쇠, 대에 있어요. 그 비교는 정화는 비견 대종 대궁이니까 남자 형제는 좀 괜찮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도 되죠. 겁재는 이제 여자 형제로 보면 성이 다른 여자 입장에서는 또 남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좀 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쇠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실은 쇠가 뭐죠? 장성 가장 왕성한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면서도 여유가 있고 뭐가 있다? 정관예우처럼 아직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상관은 뭐죠? 자식에 관한 걸 볼 수 있죠. 자식. 여자에게는 자식이고 남자에게는 뭐죠? 상관은 처예요. 왜 처가죠? 왜 처가 되죠? 처가는 뭐죠? 처는 뭐죠? 재성이죠. 재성을 생하는 건 뭐예요? 식생제죠. 그래서 식신은 뭐다? 처갓집이죠. 처를 생해준 건 처갓집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제는 뭐죠?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되고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남녀 공이 뭐다?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부친, 아버지가 재성이 되죠. 왜 재성이 되죠? 어머니가 뭐니까? 어머니가 인성이니까. 자, 어머니를 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래서 제극인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인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성이 된다. 정관은 뭐냐면, 자, 정관은 우리가 말하면 자, 여자 입장에서는 뭐죠?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 뭐가 돼요? 직장도 되죠. 물론 여자 입장에서도 직장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양종, 대공, 묘종, 대공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다라고 한번 풀어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재물을 보겠습니다. 직업재물을 보면 자, 먼저 직업재물을 하기 전에 학습을 볼게요.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습에 관한 거를 먼저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학습. 그래서 인성. 자, 인성이 양묘죠.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대공에 있으니까 나쁘진 않고 두뇌가 청명하고 눈치가 빠름으로 소년 공부길 다재다능의 능력을 보이게 된다. 단 두뇌가 있는 노력보다 앞서 모로 세월을 이루면서 실력의 발전이 더디거나 저조한 실력을 나타낸다. 좀 노력은 두뇌가 좀 발달하긴 하지만 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부가 올라갈수록 그렇죠? 노력이 필요하죠. 어렸을 때는 뭐 머리가 똑똑하면 공부가 빨리빨리 되지만 그 이상 관계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노력이 못 쫓아와서 좀 더디게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 일찍부터 학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지만 두뇌에 의존하는 공부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 발휘가 저조한다. 같은 이야기고요. 팔자의 수 부족으로 조율한 경우는 해외 유학을 이룩하면 실력 발달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율하잖아요.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수가 있어야 이 역할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촉촉해야. 땅이 촉촉해야 뭔가 나무가 자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물상론으로 수를 어떻게 해요? 물 건너가면 된다는 거죠. 물 건너간다. 물 건너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해외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수는 해외로 간다. 그 말이에요. 물 건너간다. 물 건너간다. 그래서 물을 얻는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바다 건너가면서 물 얻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해외와 인연이 있다라고 해외 가면 본인이 없는 기운을 보충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 부조로 조율한 경우는 해외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자, 인성이 공망이 들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욕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없으니까 욕망이 생기는 거야. 인성이 공망이 들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인묘가 공망이라고 그랬나요? 정미가 인묘가 공망이라고 그랬죠. 인묘 맞죠? 해묘 미 미토 앞에 묘니까 맞죠? 그래서 역행하니까 인하고 그래서 인묘가 공망은 인묘는 정화에게 있어서 인성이 되죠. 그래서 인성이 공망이 들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욕망이 있다. 나아가서 종교와 학문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어린 시절의 방황에도 그렇게 크게 비뚤어지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성이 관대에 들어오면 공부하면서 직업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인성이 관대. 관대는 뭐예요? 우리가 복장을 갖추어서 이제 사회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관을 보겠습니다. 정관, 평관을 보면 관은 뭐죠? 관은 직장이죠. 그러면 직업이 뭐냐? 그 말이죠. 직업이 뭐냐? 자, 조직, 직장이나 사업이 모두 길한데 기본적인 성향보다 자기 사회에 가깝다. 관이 없죠, 관이. 식신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말 같아요. 자, 정미가 이 기본 구조가 뭐죠? 식신 구조죠. 식신은 뭘 생각하죠? 재성을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버는 구조. 그 뭐죠? 이거는 사업가 사주죠. 근데 여기에 관이 있어야 되죠. 관은 오면 어떻게 되죠? 관은 식극관, 극을 해버려요. 그래서 관을 극을 하고 재성을 생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관보다, 즉 직장보다는 사업가 방향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음간의 수동성. 둘 다 음이죠. 수동 때문에 조직, 직장길, 인연에도 꾸준한 실력자로 발전한다. 조용하게 소리 없음 없이 올라가는 사람들. 팔자에 수목이 있으면 조직, 직장에서 얼마든지 성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수목이 있으면. 정미가, 자, 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생화로 힘이 되어지죠. 인성이 있죠. 그 다음에 수가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관이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관인상생 안에. 그쵸? 그래서 이 관도 발전할 수 있다. 수목이 있으면 당연한 거죠. 팔자의 수가 부족하고 목이 약하면 전문 자격증. 자, 이런 경우는 사업가죠. 변호사, 의사, 기술사, 회계사. 이런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업. 그렇죠? 이런 경우도 좋다. 수가 부족하면 수가 나와 있으면 뭐죠? 이거는 관이죠. 관은 뭐다? 직장이라든가 어떤 타이틀 갖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사업가인데 뭐다? 전문 자격증 갖고 하는 게 좋다.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여러 군데서 따오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오행 5글자 가지고 수만 가지 직업을 다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미일주가 약간 뭐죠? 이게 정미가 이 미가 현침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 뭐 뾰족한 거죠. 뾰족한 걸로 뭔가 하는 손재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심도 강하고 기계를 다루는 손재주가 탁월함으로 학자, 교육, 연예인,
종교가 직업인적인 신앙으로 종교의 내막을 종교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있다. 화는 예술, 학술, 문화와 관련되므로 음악과 사회가 화가 관계있다. 정화, 화는 뭐죠? 화는 화려한 거죠. 화려한 건 뭐죠? 방송, 연예, 뭐 이런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정신세계 추구하는 거. 정신세계. 그렇죠? 종교, 심리 이런 쪽도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재성을 보겠습니다. 돈과는 어떤 인연이 있나 볼게요. 자, 아까 이야기 나왔죠. 똑똑하고 자기 기질이 강해서 자기 몫을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소유욕 강하다, 강하다. 동기심 강하다, 강하다. 그렇죠? 돈을 직접 관리한다고 그랬죠? 여간에서는 몫을 뺏기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고 아까 나왔던 이야기고요. 자, 재물 활동의 창구가 정직한 방법, 수단을 의미하므로 투기적인 성향보다는 정당한 사업에 인연이 많다. 재물 활동의 연속적인 활동이 가능한데 미는 뜨거운 여름을 의미하므로 밥그릇으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미일주는 사주 원국의 재성이 부재하면 일의 성과나 재정적인 성취를 보기 어렵다. 융통성이 있어서 사람은 똑똑하더라도 일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자, 항상 기본적인 명랑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견뎌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얼굴을 밝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는 것 같긴 해요. 자, 정미일주는 정록에야 하반을 압록을 사주 지녔기 때문에 재물의 궁함이 없고 보이지 않는 도움과 조력으로 평생 안락함을 늘 사주다. 뒤에서 나올 거예요. 기타에서 압록도 신살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보시고요. 압록은 천우신조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사주에 압록이 있으면 평생 재물의 궁함이 없고 또는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의외의 암조자, 은밀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결혼이나 가족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신은 융통성의 별이다. 자, 식신은 뭐죠?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무엇을? 재성을 만들죠. 식신생재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죠. 만약에 인성만 있다. 그러면은 꼬장꼬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융통성은 없어요. 근데 식신이 있는 사람보다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척 관계죠. 인극식이죠. 그걸 해버리죠. 인극식. 그래서 인성은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래서 좀 답답한 형국이고 식신은 자기 거를 밖으로 드러내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 그 말이죠. 이성에 대한 관심. 자, 식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별이지만 왕성한 관심에 비해서는 연애성사가 적을 운이다. 한번 집착하면 뭐가 있다고 했어? 고집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 쫓아가서 일을 이뤄내는 운이라 애정 때문에 젊음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필요 없는데 너무 애정무지 집착하면 특히 연애 이런 거 너무 집착하면 인생을 너무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보면 이제 그게 청춘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애정 문제 때문에 뭐 자살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애정도 연애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의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죠. 도덕성이나 행동상의 절제력이 약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팔자소관이에요. 저처럼 예컨대 이제 저처럼 아니라 사주에서 재성이 발달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해사산을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게 의미 없고 그런 일에 안 되는 불가능한 일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재성이 없고 그러면은 앞뒤 안 가리고 순정파처럼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 팔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운때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세월이 약이다. 세월은 뭘 의미해요? 대운이 바뀌고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니까 견디어내라 그 순간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좋은 처방인 것 같아요. 부모와 배우자 결정에 있어서 갈등이 지나는 경우가 있고 연애에 의한 결혼에도 방해를 많이 받으므로 정신적인 취침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거나 부모 뜻에 의한 불만한 결혼도 많다.
남자의 경우는 처로 인한 고통에 빠진 수가 많고 여자는 자식이 온 뒤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뭐냐면 애를 낳고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득자 밑에서 나오겠는데 득자 부별 자식을 얻었고 남편과 이별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도 글자 순서로 하려면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득자 자식을 얻고 별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편과 이별한다. 어쨌든 득자부별 뭐 이런 자식을 얻고 나서 남편과 이혼하는 사주들 이런 사람도 있다 맞죠? 특히 아마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이 그래요. 식신이 자식을 얻죠. 식신이 있고 식신 자식을 얻으면 식극관 관을 극해버리죠. 관은 뭐예요? 남편이니까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정밀주 사주원국에 목화가 많은데 금이 적을 경우라면 남녀 모두 배우자를 극하고 재물을 쉽게 잃을 가능성이 높게 주의가 필요하다. 이건 왜 그런가요? 자 정미가 있는데 목화가 많아요. 조율하죠. 정합장에서 굉장히 좋죠. 신강이죠. 신강. 내 아군만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금이 적어요. 금은 뭐죠? 재성이죠. 재성은 뭐죠?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나 결과물이 없을거나 그 다음에 남자라면 여자를 철을 극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철을 극할 수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 왜 여자 입장에서 배우자를 극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재생관을 못 해주죠. 재생관을 못 해주죠. 관이 남편인데 이 재성이 깨져버리면 남편을 서포트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재생관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 역시 남편을 극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져요. 정밀주 여명 사주 원국의 재성에 해당되는 금이 과다할 경우라면 욕심이 대단하고 음란할 수가 있다. 돈놀이 등으로 크게 손해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자, 정밀주의 사주 원국에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수다한 경우는 뭐죠? 관이 많죠. 그럼 남성은 심약하고 욕망은 있어서 뜻을 이루기 어렵고 여성은 남성을 극하고 많은 남성과 접촉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애울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정밀주예요. 목이 없어요. 그러면 인성이 없죠. 인성이 없다는 거 뭐죠? 마음이 인성이 없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지 못하죠. 힘이 안 되고 인성은 또 뭐예요? 마음가짐이잖아. 마음가짐도 불량해요. 불량. 이런 상태에서 수가 많아요. 자, 남자 입장에서는 뭐죠? 수는 관이니까 뭐예요? 직업이죠. 직업이 많다는 건 뭐예요?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수국화로 내가 약해요. 나를 생해주는 인성은 없고 관이 많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관에서 압박만 받는 거죠.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보는데 관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심약해져요. 약해지고 그 다음에 욕망은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여러 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성을 극하는 뭐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뭐죠? 인성이 불량하고 마음이 불량하고 관이 많다. 관은 뭐예요? 남자잖아요. 남자가 많다. 그럼 뭐예요? 많은 남성과 접촉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되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밀주 사주원국의 식상에 해당되는 토가 과당에 많다. 관성에 해당되는 수가 적을 거는 어떻게 하면 남성은 구설수에 오른다. 정미에 식상에 해당되는 토가 많다. 근데 수가 적다. 근데 구설수에 자주 오르나요? 오를 것 같지 않은데 상담하고 좀 맥이 끊겨 있는데요. 자, 여성은 배우자나 이성과의 인연에서 이별하기 쉬운 명제다. 자, 토가 많으면 뭐죠? 여성 입장에서는 수가 관인데 토가 많으면 어때요? 식상이 많으면 뭐예요? 관을 극해버리죠. 토국수로 또는 상관이나 식상이 관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관이 무력해지죠. 그러니까 이별하기 쉽다.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편인의 영향으로 변덕이 있는 일주다. 자, 이번에는 재성은 뭐죠? 남편이겠죠? 부인,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부인이겠죠? 부인. 자, 이거는 철을 의미한다. 철. 재성이 대종대공에 놓여 있으므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관대임으로 제복을 입는 직종, 경찰, 검찰, 약사, 의사 등의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남자의 경우 청혼이 늦거나 배우자를 극하여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수가 많다. 처갓집을 잘 돌보고 집안의 경제권은 남자가 관리하고 처가의 생활비만 주는 타입이다. 무호일주와 정미는 정력이 전륜하여 여자관계가 복잡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음욕으로 정욕이 지나치게 강하니 발산하도록 놓아둬야 된다. 부부궁이 좋을 리 없다. 처갓집을 잘 돌보고 돈은 요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밀주 남자는 현철을 맞이하고 처덕이 있고 애정이 좋지만 반면에 부모의 유업도 양호하다. 그래서 남명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남명은 현철을 만나고 처덕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유업도 받고 하니까 좋겠죠. 또 남명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밀주 남자는 부인 덕도 좋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잘못하면 또 인생이 꼬일 수도 있겠죠. 또 이 음욕살로 이것도 이 정욕이 강하니 발산해서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애정 관계가 발생하니 부부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처덕을 잘 지키려면 이런 부분을 좀 이성 관계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남명의 사주원국에 재성에 해당되는 금이 3개 이상일 경우라면 인색하고 첫잡을 거느리기 쉬운데 경제력을 있는 아내를 두는 경우도 있다. 자, 이번에는 여성 입장에서 남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늘 보는 정관 관련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여자의 경우 배필을 극하여 인연이 좋지 못하다. 특히 자식이 나면 우환곡절을 당하는 수가 있다. 즉 자식을 낳고 남편과 이별하기 쉬운 일주다. 득자부별 이런 게 있다. 밑에서 각주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득자부별이 뭔지. 그러니까 아이를 얻고 남편과 이별한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식신이 뭐죠? 자식이죠. 여자기는 자식이 생기면 식신이 남편을 극을 해서 남편은 뭐죠? 남편은 관이죠. 그래서 식신이 발달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명은 본 남편과 해로하기 어렵다. 깔끔하고 총명하며 손재주도 많은 현모양적감이나 자식 남편 복도 없이 무엇이든 해야 하니 기박한 운명이다. 성격이 급하고 좋은 말도 화난 듯 해서 그렇게 들리는 특징이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것도? 강한 수기만 있으면 복명이 되기 쉽다. 그래서 수가 없어서 문제죠. 조율한 게 문제되는 거죠. 살림이 알뜰한 양척감인데 부덕이 없으니 한이 많아 눈물 짓는다. 정밀주의 여명은 성격이 급하고 좋은 말도 화난 듯 들리는 특징이 있는 사주지만 깔끔하고 총명하며 손재주 있어 현모 양척감이나 남편과 자식이 복이 없이 무엇이든 해야 하니 고갈지상의 기박한 운명이고 본 남편과 해로가 어렵다. 연명 입장에서 참 안 좋은 것 같아. 정밀주가. 그쵸? 그래도 남자는 그런 처덕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밀주 연명에게는 좀 얘기처럼 고갈지상, 메마르고 갈증 나는 그러한 모습이다. 자, 여명은 이 성적 호기심이 강하고 성욕도 강한 편이지만 자기 마음에만 들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는 성향이 있다. 이거는 뭐 크게 자 그리고 또 이 정력이 강해서 이성관계가 복잡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아까 남자하고 똑같죠. 그래서 부부가 좋을 궁이 없다. 그래서 수기가 있으면 복명일 가능성이 없다. 앞에서 했고요. 배우자감으로 이모일주를 만나면 백년 해로하겠죠. 자, 수기를 만나면 좋다. 자, 뭐예요, 저기? 미죠. 그러면 뭐죠? 이모일주면 정이만목, 사오미아파, 그렇죠? 그래서 이모일주를 만나면 좋다. 그 이야기고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반대하는 것은 뭐죠? 개가 있으면 안 좋겠죠. 개축일주는 안 되겠죠. 정개충을 하고 충미충을 하죠. 그래서 개축일주는 안 좋고 이모일주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을 볼게요. 인성은 이제 부모님, 어머니에 관한 거죠. 자, 보면 자, 모친 인연이 짧든지 모친이 유명하여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다. 팔자에 화가 거듭 있으면 부친과 인연이 짧다. 재성이 대종 대궁이므로 재성에 해당하는 부친이 잘 나가는 인물일 수 있다. 자, 재성이 부친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다. 대종대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성이. 자, 재성이 잘 나가면 제극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도권 행사하면 어머니가 영향력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친령이 짧든지 모친이 유명하여. 자, 정의는 뭐죠? 묘에 들어겠죠. 그렇죠? 양에 들어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관, 식신이죠. 이건 자식이겠죠. 자, 식상이 대자대공이면 선민의식도 있고 진체도 잘한다. 자식은 뭐예요? 대종대공이니까 대자대공이니까 순조롭죠. 순조로운 편이나 여름에 나고 팔자의 수가 부족하면 자식이 드물 수도 있다. 정미일주에 자, 정미가 수가 있어야 지금 문제가 계속 풀리겠죠. 정밀주에 때로 반항기와 이기적인 속성만 버리면 대성할 사주다. 부모나 육친덕은 부족하지만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간혹 까다롭고 변덕이 있으나 마음이 넓고 착한 심정의 소유자다. 정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이 요구되는 경우로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득자부별 보면 사주는 지지의 식상을 보면 상관, 경관. 자, 상관이 있고 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상관이 관을 깨버리는 거죠. 상하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관을 뭐예요? 손상시키는 게 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지지에 식상이 있으면,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식신도 식극관 하는 거죠. 그래서 관을 보면 안 되는데 상관, 경관한다는 것은 상관과 경관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이 손상을 입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극하여 이혼하는 사주다. 예컨대 어떤 게 있냐면, 자, 갑오, 식신이죠? 식상이죠? 자, 갑오. 목생화죠? 을사도 마찬가지죠? 목생화. 병지, 화생토죠? 그 다음에 병술도 화생토. 정미정축, 화생토. 전부 지금 식상관계요. 무신기유, 전부 식상관계고, 경자신해, 마찬가지고, 이민계묘. 자, 좀 모두 뭐다? 식신구조다. 식신 또는 뭐다? 상관구조다. 그래서 상관, 식신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그쵸? 자식이고, 자식을 보면, 이게 뭐야? 자식을 봤다는 건 뭐냐면, 식신상관이 발동했다는 거고, 이게 발동한 보다 관을 식극관에서 극을 한다. 그 말이죠. 일지에 식신상관이 깔려있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게 득자부별이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은 병원에 가시라. 누차 하는 얘기지만, 참고만 하시라. 사주적으로는. 자, 정은 심장이죠. 화니까. 자, 미는 뭐냐면 위장, 명치, 척추. 미는 토니까 미장, 비장. 우리가 화는 뭐예요? 심장, 심혈관 계통이죠. 심혈관. 그 다음에 토는 저도 조심스러워요. 이게 지금 제가 의학적인 지식도 없이. 토는 뭐죠? 비장, 위장. 뭐죠? 주로 소화계통. 소화계. 그러니까 이런 쪽에 극을 받거나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밀주는 대체적으로 혈압에 주의해야 되고 심장, 소화기 질환, 위장병, 뇌일열, 비만증, 권태증, 건망증 등을 조심해야 된다. 여성의 경우는 빈혈로 고생을 하다가 명치가 자주 아프고 허리에 질병이 생길 수 있다. 뭐예요? 전부 지금 뭐예요? 이게 미토죠. 위장, 명치, 척추죠. 여성의 경우는 빈혈로 같은 이야기고요. 드물게 철사관으로 인해서 희귀병을 앓는 수가 있다. 그럼 철사관이 뭐냐? 쇠 첫자래 이 사관이죠. 갑진, 병신, 정미, 무인, 경술, 개축일로 이는 돌림병이나 희귀병에 걸려서 단명의 암시가 있다고 전해지므로 방역이라든가 예방에 힘을 써라. 저도 여기 해당되네요. 병신일주. 자, 갑진, 병신, 정미, 무인, 경술, 개축.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미를 공부하고 있죠. 정미, 갑진, 병진, 정미, 갑진, 병신, 정미, 무인, 경술, 개축. 무인, 경술, 개축. 이 일주가 뭐다? 철사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명은 이런 사람도 있대요. 자, 여명은 이런 분도 있고 또 대머리가 되기도 하고 방광이나 심강에 질환이 생긴다. 이거 뭐예요? 전부 수죠, 수.
자, 수가 정미는 계속 좀 수가 부족해서 이 생기는 거 관련돼서 문제가 많죠. 이게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바짝 메말라는 토에다가 있기 때문에 수가 그걸 받고 나면 이와 관련된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정밀주 사주원국에 축술이 있는 술과 축이 있는 경우라면 위장벽 생식기 악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금이 있는 경우라면 폐와 대장, 금은 폐와 대장이죠. 그런 쪽에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정밀주의 사주원국에 목이 과다하면 목극토로에서 뭐예요? 토가 극을 받죠. 그러니까 비위가 허약해서 고생하고 목이 있고 토금이 과다할 경우라면 간담이 허약할 체질이다. 정밀주 사주원국에 금수가 많을 경우라면 심장과 소장이 약해서 저혈압에 시달린다. 자, 기타를 보겠습니다. 기타는 이제 신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면 자, 정미대라고 그랬죠? 대에 해당되고 육수에 해당돼요. 육수 6가지 빼어남이죠. 압록, 조용하게 암암리에 록을 주는 거, 퇴신, 물러나는 신이고 장군전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한번 볼게요. 자, 정밀주는 육수신사를 지녔기에 영리하고 총명한 천재로 재치와 문장력이 있으나 성격이 급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습성과 독단적인 기질이 강해서 동업 기피 인물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똑똑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게 뭐다? 육수. 6가지 빼어남이죠. 그렇죠? 6육자에 빼어날 숫자니까요. 자, 한번 그게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자. 육수까지는 내리겠습니다. 자, 육수를 보면, 여기 보면, 자, 육수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급하고 재치가 있지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독단적인 성격이 있어서 동업을 피하라고 하는 신살이다. 병호, 정미, 무자, 기축, 무호, 기미. 대부분 다 좀 고집이 세죠? 병호, 정미, 무자, 기축, 무호, 기미. 요게 뭐냐면 6가지 빼어난 수다. 근데 뭐다? 똑똑하긴 한데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6가지 일주를 육수라고 하고 이러한 일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재주가 매우 총명하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평생 화재를 조심하고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라. 이게 뭐죠? 탕화살이죠. 탕화살. 그러니까 그 관련된 거고. 어쨌든 이제 화재를 조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상을 입는 거면 지금 정밀주 자체가 조열해요. 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수운이 오거나 사주 원국에 다른 데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밀지는 퇴신을 지녔기에 가치관 일반인과 다소 다르고 타인에게 두드러져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속단에서 앞서 실행한 일로 뒤늦게 후회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퇴신은 가치관이 타인에게 두드려 보이려고 한다 그 말이죠. 자, 보면 퇴신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육식갑자가 있죠. 육식갑자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주에 4기둥이 있죠. 그런 것처럼 60개를 사로 녹이면 하나에 15개가 된다. 그래서 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울적 병인정명 무진기사 경호심 임신계유 그 다음에 갑술을의 병자증축 그런가요? 갑술을의 여기 있죠. 갑술을의 병자 여기죠. 갑술을의 병자 정축 무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3, 14, 15예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13, 14, 15, 16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전신이라고 그랬어요. 진신 앞에 나갈 진신 앞진 나아갈 진짜 진시라고 그랬죠. 그럼 13번째 해당되는 건 뭐냐면 교신 14번째 해당되는 것은 퇴신 15번째 해당하는 것은 복신이죠. 그래서 이 퇴신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정축, 임진, 정미, 임술. 그래서 보면은 정축, 정미, 정화가 2개가 있고요. 임진과 임술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퇴신은 정미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신은 병신, 병자, 신묘, 병호, 신유. 복신은 무인계사, 무인계해.
무인계사, 무신계해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외워질까 이게? 자, 어쨌든 이 정미는 티신에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앞에 음양 교착살에 대해서 교착살에 대해서 찍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는 자암살이래요. 자암살. 장군전을 사주 지녔기 때문에 죄를 지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지가 형충되는 시기에 무기나 흉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자암살하고 장군전을 볼까요? 어떤 게 있나? 자, 장군전 보면은 병호, 정미, 무호, 기미, 임자, 개축. 지금 겹치되는 게 많죠. 헷갈리는데 이런 게 있어요. 병호, 정미, 무호, 기미, 임자, 개축. 이게 뭐 여기 해당되면 이게 장군전이래. 장군전. 그래서 죄를 지면 그 대가를 필히 치하게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자암살로 불리기도 한다. 지지가 형충되거나 무기, 흉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암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지금 우리가 정미 보고 있죠? 정미, 병호, 정미. 이 지금 이 두 가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일간 중에 그 두 개가 뭐다? 병호, 정미, 무호, 기미는 같죠. 결국은 화토동법에 의해서 이건 같아요. 그렇죠? 병호 같은 건 뭐예요? 무호죠. 그다음 정미, 기미, 화토동법이니까 같죠. 그 다음에 임자, 개축. 요것들이 뭐다? 장군전이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염살. 홍염살은 뭐 앞에서 이야기했죠. 갑오, 병인, 정미, 무진, 경술, 임신, 임자일주가 홍염에 해당된다. 그래서 작용력은 뭐와 같다? 도화와 유사하다. 그래서 외정, 밖에서 정을 나누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여명은 기생, 남명은 착첩한다는 암시가 있고 이성에게 호감을 사는 매력이 있다. 홍염살은 자 차이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홍염살과 도화살 차이가 뭐죠? 도화살은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거고 홍염살은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정밀주는 음양 착착살로 배우자와 불화하고 사별하여 상부극처하게 되는 것이니 죄취하여도 해로하기 어렵다. 또 음란하고 생란이 따른다. 심하게는 상중에 지쳐하여 혼인하여도 그 실패수가 따른다고 한다. 이것도 앞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작용력에 있어서는 취첩 또는 피절보다 강한 점이 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양 착착설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양 우리가 오행에서 오행 그 관계를 보면 오행에서 목화토금수에서 이 신물이 있어요. 신물. 그래서 남주작 우리가 남쪽 주작이라고 하죠. 남쪽 동 청룡 창룡 그 다음에 토는 황룡 금은 백호 수는 현무 수는 북해죠. 북쪽이죠. 북쪽이니까 북현무 금은 서쪽이죠. 그래서 서백호 그 다음에 화는 남주작 남쪽이니까 남쪽 주작 여기는 동청룡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 할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좌청룡 우백호 할 때 어쨌든 여기는 창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는 주작이기 때문에 특히 정화는 이 주작이기 때문에 뭐다 붉은 뭐 이런 거 주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이거는 굉장히 말을 잘한다 언변을 잘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주작을 찾아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 우리 북방칠수, 남방칠수 이렇게 배웠죠. 그때 한 번 또 나왔었는데, 자, 불굴주자의 참새작자예요. 자, 불굴주의 참새작, 주작. 그래서 28수 가운데 남서쪽에 있는 7별로서 그곳을 지킨다는 신령이다. 예로부터 남쪽 방위를 맡고 있다는 신을 상징하는 짐승이고 무덤과 관의 앞쪽에 그렸다. 붉은 봉황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 어쨌든 이게 이 주작에 있는 사람들이 남주작인데 이런 사람들이 말이 강하다.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출중하다. 그래서 집이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앞에서 오행 배석도 배웠었죠. 근데 신물은 좀 등한시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보니까 북현무, 그다음에 남주작, 동창룡, 그다음에 서백호 이 정도 배우면 될 것 같고 가운데 중의 방향은 중황룡 이렇게 배우면 되겠죠. 자, 이 기타 이거 가지고 한번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 도화는 자예요. 자, 근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수가 오면 무슨 소리가 있냐? 자미 원진이 되나요? 자미 원진. 그래서 자는 정밀주역의 관임으로 직장에서 자 원진이 되고 자 도화요. 도화인데 자수예요. 자수는 정화 입장에서 뭐예요? 관이죠. 관이 도화예요. 관도화예요. 관도화. 그러니까 뭐다? 직장에서 바람 피우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 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도화가 뭐예요? 연쌀 도화는 바람 피우는 걸로 도화살이니까 근데 그게 도화가 관이기 때문에 관과 관련된 도화가 있을 수 있다. 또 잠이 원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을 보면 인, 무, 병, 갑 앞에서 한번 했었죠? 무병갑 미, 정, 을, 기 그래서 갑기합토 그렇죠? 갑기합토하죠. 그래서 뭐야 암합을 해요 암합. 그래서 몰래 그렇게 하다가 또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화가 들어온다. 역마 여기는 이제 망신이고 여기는 이제 뭐죠? 역마가 들어온다. 사화가 들어오면 뭐가 생기나요? 자 사화가 오면 사화 미가 오면 어떻게 굉장히 더 저열해지죠. 그래서 화극금이 되고 금이 수를 생기지 못하므로 수와 관련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자 정미가 있는데 사가 오면은 더 조율해지고 화가 더 녹아나 버리죠. 금이 속된 말로 아작난다. 그리고 금은 또 뭘 생겨주죠? 금생수에서 수도 생겨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금과 수. 자, 금은 뭐죠? 폐와 대장이죠. 수는 뭐죠? 뭐 방광이라든가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 생식기 관련된 이런 쪽이보다 병이 생길 수 있다. 그죠? 화가 들어옴으로써 더 저열해져 가지고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인성 자 공망이 인이죠. 자 아까 인목이 자 정미에 미정을기에서 자 인묘 오면은 이런 게 오면은 인무병갑한다고 그랬죠. 무병갑 그래서 갑기합토 암합을 했죠. 그래서 이거 인성이잖아. 여기서는 인성이 암합을 하면 너랑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와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엮여진다. 그러니까 뭐 바람을 피워도 이게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면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나를 생해주는 건 뭐예요? 내 어머니 뻘, 내 부모 뻘.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암합하면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은 나의 부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본 우리가 명리학을 과학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제 이 정미일주를 가지고 요 관계, 지장 간의 관계,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인종법에 의한 관계 그런 것을 다 끌어와 가지고 그것을 육친이라든가 그게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사회 심리 이런 모든 것을 곁들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죠. 예컨대 인성은 뭐죠? 예를 들어서 인성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인성보다 부모를 볼 수도 있고 어머니를 볼 수도 있고 또 학문을 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이런 관계로 우리가 맞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재성이다 그러면요. 재성은 뭐다? 처이기도 하고 뭐죠?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죠? 이거는 재성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관이면 뭐죠? 자, 남편일 수도 있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일 수도 있고 이런 육친도 있지만 또 뭐다? 사회적인 명예, 관, 직장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도 이 지금 자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인터넷 자료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중복되고 그기는 한데 나중에 추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책,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전들 다 정리하면서 녹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밀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